안녕하세요. 드라마의 찐시민 남자 리뷰어즈입니다. 오늘로써 8회 정확히 반이 진행된 재벌집 막내 아들. 어제 7회 리뷰에서 언급했듯이 드디어 장자 승계가 원칙이라 공언했던 진양철의 마음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진양철의 결정은 순양과 자식들 속에 잠들어 있던 욕심에 불을 지폈죠. 바야흐로 누구나 승계에 도전할 수 있는 난세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진짜 영웅은 이런 난세에 등장하는 법. 오늘 진도준은 자신이 회기자라는 정체성을 확실히 보여주며 난세의 영웅으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사이다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는 8회에서 보여진 진도준의 도장 깨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7회에서 진양철은 자신에게 승계는 장자뿐이라며 원칙을 끝까지 고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미라클의 대표로서 당당하게 할아버지 앞에 선 진도준은 과연 그 원칙으로 이어진 승계가 지금의 순양과 같은 순양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던졌죠. 이렇게 진도준이 던진 작은 의문 하나는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진양철의 마음에 큰 파장을 가져왔습니다. 지난 4회의 주영일과 7회의 이양재도 던졌던 비슷한 물음, 진영기를 과연 믿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 그리고 8회 결국 진양철은 그 답을 찾았습니다. 순양은 나와 닮은 사람이 가져야 한다. 그리고 진양철이 그 답을 찾게 만들어준 인물은 바로 비슷한 질문을 던졌었던 대영의 주회장이었죠. 진양철은 불안했습니다. 진도준을 비롯한 주변인들의 충고도 충고지만 갑작스레 알게 된 자신의 병도 그 불안에 크게 작용했죠. 만약 자신이 갑자기 죽게 된다면 순양은 어떻게 될까? 그때 주영일이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난 4회 때 자신이 했던 말을 주워 담았죠. 순양이는 진양철이 한 명뿐인 줄 알았더니 내가 잘못 봤다. 너와 아주 똑 닮은 놈이 있더라. 아마도 진양철에게 저 한마디는 아주 크게 다가왔을 겁니다. 숙적이 인정해주는 나의 후계자,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불안을 끝내줄 나와 닮은 자식. 7회의 빌드업을 통해 8회에서 진양철은 곧바로 장자 승계의 원칙을 깨트립니다. 비록 지금 내가 던진 한마디가 순양가 안에 피바람을 불게 할지라도 역시나 순양은 자격이 있는 자가 갖는 게 맞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 물론 진양철은 모두에게 기회가 있다고 얘기했지만 결국은 주영일이 인정한 진도준을 위한 판을 깔아준 것이죠. 이필옥에게도 얘기했듯 그녀가 배 아파 낳은 자식 중에는 쓸모있어 보이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오늘 방송된 8회에서 가장 큰 반전이 있었다면 그건 바로 이미 진도준의 정체를 알고 있던 진성준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미라클의 대주주가 진도준이었다는 사실을 머리를 써서 알아낸 것은 아니었죠. 마침 모현민을 만나러 가는 길에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본 후 정황상 진도준의 정체를 알아낸 것뿐이었습니다. 진성준은 그렇게 알게 된 진도준의 정체를 그를 이기는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모현민을 한방 먹이는데 사용했죠. 귀국길의 공항부터 청혼을 하러 가기 전까지 진성준은 모현민에게 수차례 모욕을 당했으니까요. 결국 그는 결혼식 당일 그 사실을 모현민에게 털어놓으며 통쾌해했습니다. 네가 아무리 잘난 척을 해도 결국 너는 내 아내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 희열을 느꼈던 것이죠. 진성준은 그렇게 자신이 원하던 큰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모현민이 아무리 분개해봤자 결국 그녀도 자신의 꾀에 자기가 넘어가게 된 거죠. 진성준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생각에 진도준에게 까이자마자 진성준을 선택했으니까요. 하지만 모현민이 받아야 할 벌은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래 진성준이라도 잘 키우면 괜찮겠지 생각했겠지만 그는 생각보다 심한 모질이었던 거죠. 자신은 모현민에게 머리를 혼자만 쓴다고 생각하는 것도 웃기고 뭐든 자기 뜻대로 된다고 믿는 것도 어이없다고 해놓고 자신도 똑같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었으니까요. 순양을 등에 업고 DMC 입주 기업들을 압박해놨으니 이제 진도준은 끝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던 건 말이죠. 당당하게 진도준 앞에서 개발권을 내놓고 결과가 뻔한 싸움은 하지 말라며 말입니다. 하지만 진성준은 모현민이 자신의 뜻대로 일이 돌아간다 생각하다가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똑같이 진도준에게 뒤통수를 맞습니다. 진도준은 진성준이 모든 걸 이겼다고 생각하고 모현민과 쓸데없는 줄다리기를 하는 동안 대형의 주영일과 한판 승부를 벌여 판을 뒤집어 놨습니다. 주영일에게 홈쇼핑 회사와 물류회사를 결합해
최선의 성과를 내는 방법을 알려주는 대신 순양의 외압에 전혀 휘둘리지 않는 대영 자체를 DMC로 불러들인 거죠. 그리고 진도준은 이 계획을 통해 DMC도 지키고 진성준도 몰아내고 진양철에게 후계자의 자격 또한 인정받는 일석삼조를 이뤄냅니다. 꼼짝없이 두드러맞고 거창 물류센터 부장으로 쫓겨나게 된 진성준. 부창부수, 자승자박, 부부가 똑같이 자신의 욕심에 빠져 헛짓을 하다가 똑같이 최악의 결과를 맞은 것. 이것이 오늘 8회의 최고 사이다였습니다. 진도준과 주영일의 한판 승부가 만들어낸 결과 후계자 승계 선정 기준의 변화. 진양철은 자신에게 병이 있는 만큼 결심을 뒤로 미루지 않고 속행합니다. 진영기와 진동기에게는 그룹의 요직을 적절하게 배분하고 진화영은 본래 갖고 있던 백화점에 여러가지 자투리를 붙여 계열사 분리를 통한 순양 유통그룹을 맡기죠. 겉보기에 그럴싸해 보이지도 않지만 더 큰 문제는 계열사 분리 과정에서 진화영이 순양그룹에 이행해야 할 채무가 생긴 것. 하지만 진화영에겐 그런 큰 돈이 있을 리 만무했죠. 이에 소가리를 하고 있던 아내를 보고 최창재가 말합니다. 그런 큰 돈이면 미라클을 통해 융통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이죠. 그리고 이 발언은 잠자던 진화영의 발작 버튼을 눌러버립니다. 미라클은 겉으로 오세연의 회사지만 결국 진도준의 회사라는 걸 진화영도 알고 있으니까요. 내가 돈이 필요한들 조카에게 가서 돈을 빌린다? 라는 부분에 발작을 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는 거죠. 진화영은 순양에서 진도준의 부모를 받아준 것에 대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논할 만큼 가족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딱 여기서 멈췄으면 좋았겠다 싶은 그녀의 발작은 진화영과 진윤기가 어떻게 다른지 보여주는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바로 이예인을 백화점으로 불러 욕을 보이고 그걸 진도준이 보게끔 함으로써 굳이 다름을 설명해 버린 것. 이번엔 쓸데없는 진화영의 자존심이 진도준의 발작 버튼을 눌러버린 거죠. 하지만 진도준은 진화영과 다르죠. 발작 버튼이 눌렸다 하더라도 진화영처럼 스스로 적을 만들진 않습니다. 대신 이 상황을 기회로 삼아 가장 먼저 순양에서 분리된 순양 유통을 먹어치울 생각을 하죠. 그리고 때마침 등장한 레이첼. 그녀는 이번에도 제약건설을 툭 던지고 사라지듯 새로운 투자처라며 뉴데이터 테크놀로지라는 IT 회사의 이름을 던지고 갑니다. 그리고 진도준은 그 회사의 이름을 듣자마자 1회차 인생에서 봤던 그 종목의 흐름을 기억해냅니다. 뉴데이터 테크놀로지, 바꿔 말하면 새로운 정보와 기술. 바로 드라마에도 등장하지만 현실에서도 존재했던 역대급 상승 기록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기술. 실제로 이 새로운 기술은 1999년 8월에 상장해 6개월 만인 2000년 3월 공모가의 약 150배에 달하는 상승을 보여준 뒤 안개처럼 멸망했습니다. 진도준은 바로 이 흐름을 기억해낸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 흐름을 이용해 진화영을 위한 주식 지옥을 준비하죠. 일단 미끼는 진화영에게 필요한 4천억이었습니다. 호의적인 자세로 4천억을 빌려주며 순양백화점 지분의 30%를 담보로 잡죠. 물론 이 담보에 대해서도 상당히 호의적인 자세로 설명합니다. 단지 회장님께서 열심히 일하시길 바라는 동기부여쯤으로 설명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계약이 성사되는 자리에서 넌지시 뉴데이터 테크놀로지에 대한 정보를 흘립니다. 진도준 험담까지 덧붙여 말입니다. 현재가 만원인 주식이 4만원까지는 갈 거라며 떡밥을 뿌린 거죠. 처음 진화영은 오세연의 말에 시큰둥했지만 순양의 정보력을 통한 분석에도 비슷한 의견이 나오니 속는 셈 치고 30억을 던집니다. 그런데 정말이지 귀신같이 주가는 4만원을 넘어가고 진화영의 30억은 120억이 되죠. 이때 진도준이 등장해 한 번 더 미끼를 던집니다. 무조건 4만원에 던져라. 그리고 진화영은 진도준의 말대로 4만원의 주식을 던집니다. 그런데 당연히 30만원까지 갈 주식을 진도준은 왜 4만원에 던지라 했을까? 그건 바로 주식하는 사람들만 아는 똥줄을 태우기 위해서였죠. 원래 주식이란 게 내가 팔고 나서 오르면 괜히 주식 떨어져 손해볼 때보다 더 열이 받거든요. 진도준은 주식 초보 진화영의 그런 마음을 노린 거죠. 갖고 있으면 270억이 되었을 주식을 120억에 팔게 된 거니까요. 그리고 한참 그렇게 진화영이 똥줄이 탈 때쯤 그녀를 부추기는 마지막 쐐기를 박습니다. 바로 미라클이 담보로 가지고 있는 순양 백화점의 지분을 오빠들이 노리고 있다 알린 거죠.
결국 안 그래도 속쓰린 진화영은 마음까지 급해지며 있는 돈 없는 돈을 끌어모아 뉴데이터 테크놀로지에 쏟아부으려 합니다. 왜냐? 이게 30만원쯤 갈 거라는 걸 또다시 확인했으니까요. 이때부터 이미 주식 지옥에 빠진 거죠. 무조건 오른다는 기대감, 그리고 이 돈으로 미라클 빚도 갚고 지분도 지킬 수 있다는 희망. 하지만 진짜 지옥은 지금부터죠. 30만원쯤 갈 거라 생각했는데 진짜 30만원이 되면 왠지 40만원도 갈 것 같은 이상한 행복회로, 그렇게 1,000원만 더 먹자 하다가 가진 주식을 팔지도 못하는 줄 하한가의 늪에 빠지는 거죠. 혹은 팔 수 있음에도 못 팔던가요. 본래 주식이란 게 팔아야지 하면서도 내일은 오르지 않을까 하는 이 마음이 사람을 잡는 거거든요. 결국 진화영은 그 늪에 빠져서 투자금을 다 잃겠죠. 그럼 진도준은 자연스럽게 순양백화점의 대주주가 되고, 주식 사료 이 돈 저 돈 끌어다 쓴 진화영을 횡령으로 엮어서 쫓아내면 자연스럽게 순양 유통을 먹게 되는 거죠. 쓸데없는 자존심이 버린 참극. 과연 진화영은 그나마 물려받은 순양 유통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리뷰어제는 또 다른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